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김혜립입니다. 6월 18일 화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단독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을 한 것과 관련해 무효라면서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각종 입법과 특검,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며 정부 여당을 코너로 몰고 있습니다. 이 특검 사국조를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북한군 수십 명이 또 군사분계선을 침범했습니다.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북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67개국 중 20위를 차지했습니다.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는데 기업 효율성 분야에선 10계단 상승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단독 선출과 상임위원을 강제 배정한 것과 관련해 무효라면서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 의장과 민주당이 지난 5일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으며 상임위원까지 강제 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해 원내대표 명의로 청구했던 것과 달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청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히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각종 입법과 특검,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며 정부 여당을 코너로 몰고 있습니다. 이 특검 사국조를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특검법을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재발의한 데 이어 최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장악, 동해 유전 개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각 상임위에서 동시다발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1순위는 최상병 특검법으로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이 22대 국회에서 채택한 1호 당론 법안인 만큼 최우선 처리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 3법 처리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도 국정조사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류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취임한 뒤 정부 여당의 비판적 보도를 한 언론사에 편파적으로 높은 수위의 법정 제재를 내렸다는 의혹,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 신앙림 보도와 관련한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다루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 최근 윤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직접 발표한 과정 전반도 들여다보겠다면서 유전 개발 의혹도 국정조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가 세금을 체납해 법인 자격이 박탈됐다는 점, 한국석유공사가 이미 지난 1월 심해 유전 탐사 시추를 의결했는데도 지난달 윤 대통령이 이를 발표한 점에 의혹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련과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의료계의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을 고민해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12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어느 곳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적인 단층 조사를 포함해 다각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군 수십 명이 또 군사분계선을 침범했습니다.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북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바로 북상했다는 점에서 단순 침범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에도 중부전선 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수십 명이 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퇴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합참은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즉각 북상해 단순 침범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최근 북한군의 MDL 침범은 DMZ 내 작업이 활발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은 올해 4월부터 북방 한계선 등 전선 지역 여러 곳에 경계 능력 보강을 위한 불모지 조성, 지뢰 매설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DMZ는 현재 수풀이 우거져 있고 MDL 표식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한국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67개국 중 20위를 차지했습니다.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는데 기업 효율성 분야에선 10계단 상승을 보였습니다. 국가 경쟁력은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한 것입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순위는 올해 20위로 집계돼 2023년보다 8계단 올랐습니다.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고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등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이상 국가인 3050 클럽 7개국 가운데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4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업 효율성 분야가 33위에서 23위로 10계단 올라 종합순위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경제성과 분야는 14위에서 16위로 2계단 하락했고 정보 효율성 분야는 38위에서 39위로 떨어졌습니다. 민간 서비스 수지는 여행 수지 악화 등으로 38위에서 62위로 크게 떨어졌으며 조세 정책도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4월 전국 아파트 거래가 전월 대비 6.2% 하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만 6.7% 증가했습니다. 전국 부동산 거래는 3.1% 감소한 가운데 시도별로 전월 대비 4.3% 증가한 서울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의 4월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는 4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 금액은 최근 1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던 3월 대비 소폭 감소하며 숨고르기에 접어든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내 금리 인하 기대와 글로벌 경제 위기 완화 기대감 등은 하반기 시장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범죄를 처벌할 때 판사들이 참조할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줄어들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신설 양형 기준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누어 형량을 권고하고 각 범죄의 법정형을 최대 징역 3년과 징역 2년으로 정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가 경찰에 신고된 건수는 2010년에 69건에서 2022년에 1237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늘고 사회적 인식도 달라졌지만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가벼운 편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 왔습니다. 양형위는 또 지하철, 공연장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과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피보호, 피감독자 대상 성범죄의 양형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죄는 올해 11월, 성범죄는 내년 1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며 내년 3월 확정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다음 달 19일 새 앨범 뮤즈를 발표합니다. 새 앨범에는 영감의 원천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빅히트 뮤직은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와 방탄소년단 공식 SNS를 통해 지민의 새 앨범 소식을 전했습니다. 뮤즈는 지난해 3월 발매된 지민의 첫 번째 솔로 앨범 페이스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의 신보입니다. 지민은 지난해 12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 군복무 중이며 새 앨범 발매에 앞서 입대 전 미리 준비한 다양한 콘텐츠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나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한낮 기온은 30도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주 내내 폭염이 이어지겠고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를 기록하며 올여름 최고 기온이 예상됩니다. 내일 제주도에서는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년보다 5도가량 웃돌면서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 대구 34도, 부산 32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았습니다. 뜨거운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과 전남, 경기 남부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경남 하동과 합천의 한낮 기온은 3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오후부터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간에 최대 1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폭염 수준의 더위는 오는 주말쯤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내륙과 달리 제주에서는 올해 첫 장맛비가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밤부터 장마구름이 한반도 쪽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남해안도 비가 예상되는데 정체전선의 북상 정도에 따라선 남부 내륙 지역도 적지 않게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목요일까지 제주에 최대 2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화요일 아주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